우리는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의 극적인 순간들을 보면 엄청난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붐비는 경기장 속, 관중들이 지르는 함성에 동화되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현상을 겪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고대의 인류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고대 로마의 시민들 또한 무려 5만 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 검투사들의 피 튀기는 혈전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멋있게 잘 싸워 관중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검투사는 현대의 인기 스포츠 선수 내지 연예인과 비슷하게 수만 명의 팬들을 확보했고, 검투사 경기가 열리는 도시 전체를 팬덤화시키기도 했죠. 이렇게 검투사들은 경기장에서의 엄청난 용감함과 퍼포먼스로 인해 대중들에게 유명해지고 영웅 대접을 받으며 사랑받았는데요. 이 검투사들은 과연 어떻게 훈련했고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구름이와 함께 고대 로마 검투사 전투의 매혹적인 세계를 탐구해보시죠. 검투사의 유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지만, 최초의 검투 경기는 부유했던 귀족의 장례식을 기념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원전 264년에 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의 검투사 경기 규모들은 후기의 경기들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는데요. 처음에는 단지 부유했던 개인이 무언가를 기념하는 의식 정도의 작은 행사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점점 검투사들의 잔혹하고 폭력적인 퍼포먼스로 인해 일반 대중들에게 본격적인 인기를 끌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예 기획사 같은 느낌의 이익단체와 부유한 엘리트들은 종종 인기와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그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게임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원로 정치인들이나 황제들은 대중을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적 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방법으로 검투사들의 경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경기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 국가 규모의 행사로 자리잡자 경기는 시민들의 공공 오락과 구경거리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은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하며 승률이 높아 보이는 검투사에게 거액의 돈을 베팅하기도 했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검투사들의 훈련과 전투 방법도 점점 전문화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검투사를 가리키는 라틴어 단어 글라디아토르의 뜻은 바로 검을 뜻하는 글라디우스를 다루는 사람인데, 검투사들이 전문화가 되어감에 따라 무기 또한 창과 방패, 도끼, 군기, 그물 등 여러 무기를 사용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검투사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무기와 입는 갑옷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검투사 종류는 투구와 방패를 쓰고 칼로 싸우는 세큐토르와 창과 그물로 싸우는 레티아리였습니다. 특히 레티아리는 삼지창으로 공격하기 전에 상대를 그물로 얽어서 꼼짝 못하게 하거나 무기를 묶어서 무장을 해체시킨 후 단검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전투 패턴으로 여러 검투사 병종 중에서 가장 승률이 높았는데요. 이런 레티아리를 잡기 위해 설계된 세큐토르와 라이벌 기믹이 있어서 레티아리 대 세큐토르의 대결은 흥행의 보증수표였기 때문에 관중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죠. 검투사들이 경기장에서 치고받고 싸운 뒤에는 대략적으로 3가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이 경기 중 사망하여 종료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한쪽이 경기 중 항복하여 종료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둘 다 실력이 비슷하여 오랜 시간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는 무승부의 경우입니다. 이 중 두 번째인 한쪽이 경기 중 항복하는 경우는 패배한 검투사를 관중들이 처형할지 말지에 대해 정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제정 로마 시대 때의 경기에서 최종 결정은 황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투사들끼리의 전투 경기는 행사의 피날레로 항상 경기장에서 마지막으로 공연되었는데, 검투사들 간의 경기가 있기 전에는 호랑이, 코뿔소, 코끼리, 곰, 사자 등등 심지어 먼 곳에서 서식하는 희귀한 맹수들도 잡아와 검투사들과 맹수들 간의 대결이 열렸습니다. 검투사들은 일반적으로 전문 학교나 훈련장에서 집단 생활을 했는데 생활 공간은 정말 비좁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투에서 필요한 싸움 기술을 훈련받았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받는 PT와 비슷하게 4일에 한 번씩 휴식을 가지면서 훈련 강도와 시간도 다르게 조절했고, 검투사들의 체력 배분에 신경을 써 엄격한 훈련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지구력과 근력 훈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무기 전술, 심지어 맨손 전투 훈련까지 받았고, 훈련 중 실패할 경우 엄격한 징계와 처벌을 받았죠. 또한 검투사들은 신체 훈련뿐만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관중들을 매료시키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관중들의 호응도가 검투사의 성공과 인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검투사들의 훈련 과정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투사들은 대부분 매일매일 가혹한 나날을 보냈지만 그래도 관중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기 위해 음식과 포도주를 정기적으로 공급받았고 영양도 풍부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에게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검투사와 계약한 귀족들과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최상의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와 치료사는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검투사들의 숙소에 항상 가까이 있었고 종종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식단과 보충제가 제공되기도 했죠. 검투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딱히 존재하지 않았지만 검투 경기가 일어나던 초창기에는 이들 대부분이 전쟁 포로이거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데스매치를 벌였죠. 그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경기장에서 싸우도록 강요된 일종의 놀잇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검투사의 삶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잔인하고 힘들었지만 수많은 검투사들이 그 시대의 엄청난 명예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 나름 성공을 거두기까지 했는데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검투사는 자유를 얻어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반 시민들도 돈과 명예를 위해 검투사로 지원하여 귀족들과 계약을 맺고 직업으로 삼거나 귀족 자제들도 검투사를 업으로 삼는 등 흐름이 많이 바뀌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검투 경기는 모든 대중들에게 보편적인 사랑을 받지는 못했고 잔인함과 비인간성을 비난하는 비평가들도 많았습니다.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검투 경기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경기는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고 검투사를 유지할 만한 거액의 후원자들이 줄면서 검투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검투사들은 고대 로마 문화의 상징적인 부분이었으며 이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투사들의 수많은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여전히 매료시키고 있는데요. 그들이 했던 검투 경기의 흔적은 오늘날의 현대 스포츠로 존재하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복싱과 레슬링, 종합 격투기에 이르기까지 검투사 전투의 영향은 다양한 형태의 격투 스포츠에서 볼 수 있죠. 저 구름스낵은 고대 때부터 계속해서 전해내려온 이러한 흔적들이 물론 우리에게 크나큰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구름스낵이었습니다.